제주 바다에 들어가던 한 해녀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아직 너무 어렸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 채 어머니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아이였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해녀는 원래 위험한 직업이잖아. 하지만 그 말은 남겨진 아이에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바다의 두려움도 고단함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딸은 어머니가 왜 끝까지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단 한 가지 말만 남기고 떠났는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너는 절대 물질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딸의 인생 전체를 지켜낸 조용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여러분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5시 52살 고순덕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는데 아직 어두웠지만 하늘 끝자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주 바닷마을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됐고 순덕은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 물질 준비를 해왔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자 순덕은 불을 끄고 보온병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쪽에 놓인 태왁과 망사리를 확인했는데 태왁의 끈이 조금 해져 있어서 새 끈으로 교체했어요. 손놀림이 익숙했고 몇 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망사리 안에는 호미와 비창이 들어 있었고 순덕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날을 확인했어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13살 김하은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벌써 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 학교 가기 전에 돌아올게. 하은은 부엌 탁자에 앉아 어머니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런 아침 풍경이 익숙했지만 왠지 오늘은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순덕은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잠수복을 챙겼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바다에서 40년을 보낸 얼굴이었고 순덕은 거울을 오래 보지 않고 시선을 돌렸어요. 잠수복을 입고 부엌으로 나가니 하은이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따뜻한 거 좀 드세요. 하은이 컵라면을 끓여 어머니에게 건넸고 순덕은 받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지만 속이 따뜻해졌고 순덕은 면을 다 먹고 국물을 마셨어요. 하은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물만 마시며 어머니를 바라봤는데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이 적었고 하은도 어머니 앞에서는 조용해지는 버릇이 있었어요. 순덕은 컵라면을 다 먹고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은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어머니를 배웅했는데 순덕이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문을 열었어요. 학교 잘 다녀와. 짧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고 하은은 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은 골목을 따라 걸어갔고 하은은 문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마을 골목은 고요했고 순덕은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고 가끔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순덕은 이 길을 몇천 번도 더 걸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멀리서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해녀 탈의소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해녀 몇 명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60대 해녀들이 대부분이었고 순덕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한 해녀가 순덕을 보고 손을 흔들었고 순덕도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탈의소 안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준비를 마쳤는데 다른 해녀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물때가 좋다던데. 한 해녀가 말했고 다른 해녀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전복이 잘 안 잡혀.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어. 순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왁을 챙겼는데 말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준비만 했어요. 해녀들은 순덕이 말이 적다는 걸 알고 있었고 따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파도가 거의 없었고 물빛이 맑게 보였습니다. 순덕은 태왁을 물에 띄우고 천천히 바다로 들어갔는데 물이 차가웠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다른 해녀들도 하나둘 바다로 들어갔고 물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귀에서 압력이 느껴졌고 눈을 뜨니 수중 풍경이 펼쳐졌어요. 바위와 해초들이 보였고 그 사이로 물고기들이 지나갔습니다. 순덕은 바닥으로 내려가 전복을 찾기 시작했는데 손에 호미를 쥐고 바위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전복 한 마리가 바위에 붙어 있는 게 보였고 순덕은 호미로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숨이 차올라 수면으로 올라왔고 숨비 소리를 내며 숨을 토해냈어요. 태왁을 붙잡고 전복을 망사리에 넣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해녀들도 물질을 하고 있었고 간간히 숨비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다시 숨을 들이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물질을 이어갔고 망사리에 전복과 소라가 조금씩 쌓였어요. 순덕은 물 밖으로 나와 태왁에 기대어 쉬었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했고 숨이 쉽게 차올랐어요. 나이가 드는 게 느껴졌고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다른 해녀 한 명이 순덕 옆으로 헤엄쳐 왔습니다. 순덕아, 괜찮아?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해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여. 몸 안 좋아?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해녀는 더 묻지 않고 다시 물질을 하러 갔고 순덕도 잠시 쉬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 물질을 마치고 해녀 탈의소로 돌아왔습니다. 망사리를 내려놓고 샤워를 했는데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며 피로가 조금 풀렸어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니 다른 해녀들이 잡은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전복과 소라를 꺼내 세척했고 작은 상자에 담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은 마을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었고 날씨가 따뜻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 학교에 가고 없었고 순덕은 문을 열고 들어가 상자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는데 몸이 나른했고 눈이 감겼어요. 1시간쯤 잤다가 깼을 때는 정오가 지나 있었고 순덕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워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식사는 조용했고 순덕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아직 멀었고 순덕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후 3시가 되어 하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하은이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는데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많이 잡았어요? 하은이 물었고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좀 잡았어. 하은은 방으로 들어가 교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실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는데 순덕이 하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학교 재미있었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순덕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그림? 하은이 대답했어요. 바다 그림이요. 엄마가 물질하는 거. 순덕은 하은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잡은 소라를 삶아 접시에 담았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짓고 상을 차렸는데 하은이 도와주려 했지만 순덕이 손을 저었습니다. 너는 공부나 해. 하은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라가 쫄깃했고 된장찌개가 구수했어요. 하은은 밥을 먹으며 가끔 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내일도 물질 가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은이 다시 물었어요. 매일 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순덕은 젓가락을 놓고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하은은 더 묻지 않았고 밥을 계속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순덕이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 나처럼 바다에서 일하지 말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일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하은은 방에서 숙제를 했고 순덕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순덕은 화면을 보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물질하면서 느꼈던 피로가 떠올랐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바다는 더 깊게 느껴졌고 물속에서 숨을 참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순덕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는데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고 순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을 때 하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하은이 물었고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막 누웠어. 하은은 어머니 옆에 앉아 이불을 만지작거렸는데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순덕이 하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하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순덕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가서 자. 하은은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고 순덕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순덕은 혼자 아이를 키웠고 하은의 아버지는 하은이 태어나기 전에 떠났어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고 순덕은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은만 있으면 됐고 하은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순덕은 만족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순덕은 자주 생각했습니다. 하은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물질을 할 수 없게 되면 하은을 누가 돌봐줄지. 친척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순덕은 하은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섬을 떠나 더 넓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바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질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순덕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파도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야 했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덕의 삶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은만큼은 다르기를 바랐고 순덕은 그 생각을 하며 천천히 잠에 들었어요. 밤이 깊어갔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고 별이 하늘에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순덕과 하은이 잠든 집은 조용했고 내일 아침이 오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순덕은 평소처럼 일어나 물을 끓이고 잠수복을 챙겼습니다. 김하은도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보온병에 물을 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어때요? 하은이 물었고 순덕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보여. 하은은 어머니 옆에 앉아 물을 마시며 어머니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오늘따라 어머니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순덕은 준비를 마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은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고 순덕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학교 잘 다녀와. 저녁에 보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순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은은 문 앞에 서서 어머니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왠지 오늘은 어머니를 더 오래 지켜보고 싶었어요. 순덕의 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가서도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해녀 탈의소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해녀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순덕도 짐을 내려놓고 태왁을 챙겼어요. 한 해녀가 순덕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덕아, 오늘 컨디션 괜찮아?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해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요즘 파도가 좀 이상해. 순덕은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탈의소 안에서 다른 해녀들도 오늘 바다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물빛이 평소랑 달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바다로 나갔을 때 물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탁했고 파도가 어제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물질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해녀들은 하나둘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순덕도 태왁을 물에 띄우고 천천히 바다로 걸어 들어갔는데 물이 어제보다 차갑게 느껴졌고 발목을 스치는 파도가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수중 시야가 어제보다 흐렸고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순덕은 바위를 더듬으며 전복을 찾았는데 평소보다 숨이 빨리 차올랐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와 숨비 소리를 내며 숨을 토해냈고 태왁을 붙잡고 잠시 쉬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해녀들도 평소보다 자주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물살 좀 세네. 1시간쯤 물질을 하고 있을 때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졌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녀들이 하나둘 육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도 돌아가려 했지만 망사리에 든 게 많지 않아서 조금 더 하기로 했어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물살이 강해져 몸이 흔들렸습니다. 귓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순덕은 바닥에서 전복 하나를 떼어내며 이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닥에서 전복 하나를 떼어내고 올라오려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순덕의 몸이 파도에 휩쓸렸고 태왁이 멀어졌어요. 순덕은 헤엄쳐서 태왁으로 가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강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걸 느꼈고 순덕은 물 위로 떠오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입으로 물이 들어왔고 순덕은 팔을 휘저으며 수면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가 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육지에 있던 해녀 한 명이 바다를 보다가 순덕의 태왁이 혼자 떠다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녀가 소리쳤어요. 순덕이 태왁이 혼자 있어.
다른 해녀들이 급히 달려왔고 바다를 살폈지만 순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해경에 신고했고 해녀들은 해안가를 따라 뛰며 순덕을 찾았어요. 순덕아, 순덕아 외치는 소리가 바람에 흩어졌고 몇 분 후 해경 보트가 도착해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에서는 하은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고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하은은 공책에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왠지 불안했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는데 하늘이 흐려져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고 교실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하은은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로 갔습니다. 밥을 먹고 있을 때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나와 하은을 불렀어요. 김하은, 잠깐 이리 와봐. 하은은 친구들을 남겨두고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은은 가슴이 더 빨리 뛰는 걸 느꼈고 손에 땀이 났어요. 교무실에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하은을 보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은아, 앉아봐. 하은은 의자에 앉았고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대.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하은은 선생님을 바라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교장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하은이 데려다 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하은의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어요. 가자, 하은아. 담임 선생님과 함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길가에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은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은은 손을 꼭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 해녀들이 모여 있었고 하은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고 다른 해녀들이 그 사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흰 천이 어머니의 몸을 덮고 있었고 의사가 하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딸이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셨어. 해경이 구조했는데 이미 늦었어. 하은은 의사를 바라봤지만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유감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은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침대 쪽을 바라봤어요. 침대 옆으로 가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하은은 다시 불렀어요. 엄마, 일어나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하은의 어깨를 붙잡고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에 앉혀놓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은아, 울어도 돼. 참지 마. 하지만 하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해녀 몇 명이 다가와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한 해녀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은아,
내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가 도와줄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해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고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해녀가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너 이야기 많이 했어. 내가 공부 잘한다고, 착하다고. 하은은 해녀들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장례식장으로 어머니를 옮겼습니다. 하은은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빈소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렸고 꽃들이 놓였습니다. 하은은 사진 속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하은은 그 웃는 얼굴을 오래 보지 못했던 것 같았고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어 보였고 주름이 지금보다 적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습니다. 해녀들, 이웃 주민들, 하은의 학교 선생님들 모두 하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하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은을 껴안았고 어떤 사람은 용돈을 쥐어주었어요. 하은은 그저 받을 뿐이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 하은은 혼자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하은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하은아, 친척 연락할 사람 있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은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본 적 없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하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럼 당분간 선생님 집에 있어야겠다. 사흘간 장례식이 이어졌고 하은은 빈소를 지켰습니다. 낮에는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밤에는 선생님 집에서 잤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물질 준비하던 모습, 태왁을 챙기던 손길,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 모든 게 선명했지만 동시에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하은은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저녁에 보자. 하지만 저녁은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어머니를 화장하러 갔습니다. 하은은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관이 사라질 때까지 하은은 서서 울었고 담임 선생님이 하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 엄마는 편히 쉬실 거야. 하지만 하은에게는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삶의 시작.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는 어머니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태왁, 망사리, 잠수복. 하은은 그것들을 보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왁의 끈을 만져봤는데 거칠었고 소금기가 남아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하은을 일으켜 세우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짐 좀 싸자.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야 해. 하은은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어머니가 써준 메모가 있었는데 학교 잘 다녀와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은은 메모를 가방에 넣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있었고 하은은 그것도 가방에 넣었어요. 옷장을 열어 옷을 꺼내는데 어머니 옷 냄새가 났습니다. 하은은 어머니 옷을 꺼내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데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어요. 현관 신발장에 어머니 신발이 놓여 있었고 하은은 그것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하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고 하은은 뒤돌아보며 집을 바라봤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학교에는 가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선생님이 걱정하며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면 바다가 보였는데 하은은 바다를 보지 않으려 커튼을 쳤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는 막을 수 없었고 밤이 되면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는데 하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혼자서는 못 살죠. 시설에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장이 말했고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아직 어린애인데. 하은은 문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시설이 어디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하은은 학교에 다시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친구들이 하은을 바라봤는데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은도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지만 선생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지만 하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갔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억지로 먹으려 했지만 토할 것 같았어요. 밥을 남기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친구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친구는 더 묻지 않고 돌아갔고 하은은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았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위패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어머니 이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다른 위패들도 있었고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하은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관리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해. 문 닫아야 하거든. 하은은 일어나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선생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어두운 바다, 파도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배의 경적 소리. 하은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가 어머니를 데려갔다고, 저 바다 때문에 어머니가 없다고. 버스가 마을을 지나갈 때 해녀 타리소가 보였고 하은은 그곳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어요. 선생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은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고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가방에서 어머니가 쓴 메모를 꺼내봤는데 학교 잘 다녀와라는 글씨가 흐려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하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학교 잘 다녀와. 저녁에 보자. 하지만 저녁은 오지 않았고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속 울었고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 같았고 하은은 귀를 막고 이불 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하은은 눈을 감지 못했고 어머니를 계속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고 김하은은 여전히 담임 선생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다시 다니기 시작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쉬는 시간이면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선생님이 하은을 걱정하며 가끔 물어봤지만 하은은 괜찮다고만 대답했고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꿈을 꿨고
꿈에서 어머니는 늘 바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은이 뒤따라 가려 하면 파도가 밀려와 하은을 막았고 어머니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하은은 혼자였고 친구들이 옆 테이블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은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친구가 다가와 같이 앉자고 했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고 그 후로는 아무도 하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하은을 조심스럽게 대했고 수업 시간에 하은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선생님이 하은에게 말했어요. 하은아, 내 집에 한번 가볼까? 집 정리도 해야 하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없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골목이 예전과 똑같아 보였고 집도 그대로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하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열쇠를 꺼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고 집안 공기가 무겁고 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있을 것만 같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둘러봐. 선생님은 부엌 좀 정리할게. 하은은 거실을 지나 어머니 방으로 갔는데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와 섞인 어머니 특유의 냄새였고 하은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고 이불이 개져서 옷장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는데 옷장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 어머니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 어머니 잠수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잠수복은 두껍고 무거웠고 소금기 냄새가 났어요. 하은은 잠수복을 안고 바닥에 앉았는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물질을 했는지, 왜 마지막 날에도 바다로 갔는지. 하은은 잠수복을 꼭 안고 눈을 감았고 잠수복에서 어머니 체온이 남아있기를 바랐지만 차갑기만 했어요.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은은 수첩을 꺼내 펼쳤는데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 잡은 전복과 소라의 개수가 적혀 있었고 그날 번 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는데 어떤 날은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날은 거의 못 벌었어요. 날씨가 나쁜 날에도 어머니는 바다에 나갔고 몸이 아픈 날에도 일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날짜가 적혀 있었고 하은이 학비 모아야 함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중학교 입학금, 교복비, 참고서비라고 적혀 있었고 필요한 금액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하은은 수첩을 덮고 가슴에 안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더 뒤지니 통장 하나가 나왔는데 하은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매달 조금씩 돈이 입금되어 있었고 1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록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꾸준히 모아온 돈이었고 마지막 입금일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하은은 통장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고 하은은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하은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 그린 가족 그림,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하은이 쓴 편지들. 어머니는 하은이 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그림 하나를 꺼내봤는데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고 하은은 그림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엌에서 선생님이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여기 좀 와봐. 하은은 수첩과 통장을 들고 부엌으로 갔는데 선생님이 찬장 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거 봐. 내 엄마가 내 생일마다 쓴 편지들이야. 선생님이 묶음을 건넸고 하은은 받아서 풀었습니다. 13통의 편지가 있었고 각각 하은의 생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하은아, 첫 돌 축하해. 엄마가 너를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는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할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하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읽었는데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은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싶다는 소망, 하은이 엄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기도. 5살 생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은아, 오늘 유치원 발표회에서 노래 부르는 거 봤어. 정말 잘했어.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웠어. 바다 일하느라 피곤했는데 내 얼굴 보니까 힘이 났어. 하은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발표회에 왔을 때 너무 기뻤고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봐주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작년 생일 편지였고 하은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은아, 12살 생일 축하해. 이제 많이 컸네. 엄마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섬을 떠나면 좋겠어. 바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하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고 선생님이 하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면 왜 위험한 바다에 계속 들어갔는지, 왜 하은을 혼자 남겨두고 떠났는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안았는데 마음 한편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해녀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피부가 검게 그을렸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하은이 맞지? 나 강말자야. 내 엄마랑 같이 물질했던 사람. 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강말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말자가 부엌 탁자에 봉지를 놓으며 말했어요. 전복이랑 소라 좀 가져왔어. 내 엄마가 잡아놨던 거야. 선생님이 차를 끓여 세 사람이 부엌에 앉았습니다. 말자가 하은을 보며 말했어요. 하은아, 내 엄마 이야기 좀 해줄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는 우리 중에서 제일 말이 없었어. 근데 일은 제일 열심히 했지. 다른 해녀들이 쉴 때도 내 엄마는 계속 물질했어. 말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 내 엄마 봤을 때가 생각나네. 20살쯤 됐을 거야. 아기 없고 바다에 나왔어. 그게 너였지. 해녀들이 다 말렸어. 애 없고 물질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내 엄마는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자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하은은 말자를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일했는지 아니? 말자가 하은을 보며 물었고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자가 다시 말했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더라. 좋은 학교 보내고 싶다고. 대학도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돈 모으느라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 하은은 말자를 바라봤는데 말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이 거칠었어요. 말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날도 그랬어. 날씨가 안 좋아서 우리 다 들어왔는데 내 엄마만 조금 더 한다고 남았지. 내가 말렸어. 순덕아, 오늘은 그만하자고. 근데 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하은이 고개를 저었고 말자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하은이 참고서 살 수 있다고 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이 하은의 손을 잡았지만 하은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말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너한테 자기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했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섬 떠나라고. 바다 일하지 말라고. 그게 내 엄마가 늘 하던 말이었어.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고 말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 엄마가 한 번은 나한테 그랬어. 하은이는 자기랑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받아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내 엄마 소원이었어. 하은은 고개를 들어 말자를 봤는데 말자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근데 내 엄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물질밖에 없다고 했어.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야. 잠시 후 말자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나 이제 가볼게. 하은아, 힘내. 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말자는 현관으로 나가고 선생님이 배웅했습니다. 하은은 부엌에 혼자 남아 탁자 위에 비닐봉지를 바라봤는데 안에 전복과 소라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것들. 하은은 비닐봉지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들을 잡다가 떠난 거였어요. 선생님이 돌아와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아, 이제 알겠니? 내 엄마가 왜 그렇게 일했는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했으면 안 됐을까요? 하은이 조용히 물었고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내 엄마에게는 너를 생각하는 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였을지도 몰라. 해가 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집을 나와 선생님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하은은 창밖으로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고 석양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름답게 보였던 바다가 이제는 두렵게 느껴졌고 동시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바다에서 하은을 위해 일했고 그것이 어머니가 하은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어머니가 쓴 편지들을 꺼냈어요. 하나씩 다시 읽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편지 속 어머니는 따뜻했고 하은을 사랑했고 하은의 행복을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 속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였고 말이 적었고 웃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의 수첩, 통장, 편지들, 말자가 한 이야기. 모든 것이 어머니가 하은을 사랑했다는 증거였지만 하은은 여전히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랑한다면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는지, 왜 위험한 날에도 바다에 들어갔는지. 하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일요일 아침, 하은은 혼자 집을 나와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왜 그날도 바다에 들어갔어요?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다른 해녀들도 다 들어왔는데.
하은은 말을 멈추고 어머니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납골당은 조용했어요. 참고서 같은 건 나중에 사도 됐어요. 엄마가 더 중요한데.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없으면 참고서도 소용없어요. 공부도 하기 싫어요. 하은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고 그대로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이 멈췄을 때 하은은 가방에서 어머니가 쓴 편지 하나를 깨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바다 일하지 말라고 했죠. 공부해서 섬 떠나라고 했고요. 하은은 편지를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근데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은은 편지를 다시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게 정말 이런 걸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까? 납골당을 나와 바다로 걸어갔습니다. 해변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는데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는데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고 바닷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하은은 계속 걸었고 바다를 향해 서 있었어요. 엄마는 여기서 일했구나. 하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서 파도가 다시 밀려왔고 하은의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하은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넓었고 깊었고 어머니를 데려간 곳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하은을 위해 일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마지막까지 바다에 들어갔는지, 왜 하은에게 다른 삶을 살라고 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파도가 다시 밀려왔고 하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래사장으로 돌아와 앉았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바람이 불었어요. 하은은 무릎을 안고 앉아 바다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어요. 어머니는 정말 무엇을 바랐을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가 하은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멀리서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왁을 띄우고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 물속으로 잠수하는 모습, 수면 위로 올라와 숨비 소리를 내는 모습.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도 저렇게 일했고 저렇게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조금 더 이해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하은은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은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바다가 멀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사랑이 뒤섞여 있었고 하은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남겼는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는지. 하은은 언젠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걸음을 옮겼고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풍경을 보며 어머니도 이런 하늘을 봤을까 생각했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22년이 흘렀고 35살 김하은은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원고를 읽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은은 원고에 연필로 메모를 적으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고 옆 책상 동료가 커피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 씨, 오늘 저녁에 뭐해요? 하은이 대답했어요. 남편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하은은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하은은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지금 가는 중. 저녁 뭐 먹을까?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집에서 해 먹자. 재료 사왔어.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이준호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8살 준호는 건축 설계사였고 하은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다녀왔어. 하은이 인사하자 준호가 돌아서며 웃었어요. 어서 와. 씻고 와. 곧 다 돼. 하은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는데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준호가 물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새로운 원고 하나 들어왔는데 재미있더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주말에 제주도 갈 거지? 표 예매했어. 하은은 젓가락을 놓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응, 오랜만이네. 제주도는 하은이 13살 이후로 한 번도 돌아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담임 선생님 집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장학금을 받아 서울로 와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 취직했고 2년 전 준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은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하은에게 무거운 곳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두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하은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22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고 하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려 하은이 살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이 낯설지 않았고 풍경이 그대로였어요. 하은은 창밖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걷던 골목, 학교 가던 길, 바다가 보이던 언덕. 모든 게 기억 속에 있었고 하은은 그 기억을 하나씩 더듬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고 하은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은 이미 없어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은은 그 건물을 바라보다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하은을 따라왔고 두 사람은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고순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하은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준호가 조용히 절을 올렸고 하은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래 못 와서 미안해요. 자리에 앉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하은은 준호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고 다시 위패를 봤어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공부해서 서울에 왔고 바다 일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 말대로 살았어요. 말을 하다가 하은은 목이 메었습니다. 2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일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바다에 들어갔는지. 엄마는 제가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저한테 다른 삶을 주고 싶었던 거고요. 하은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준호가 하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납골당을 나와 바다로 걸어갔습니다. 해변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는데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어요. 하은은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고 준호도 신발을 벗고 하은을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일하셨어. 하은이 말했고 준호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서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왁을 띄우고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 물속으로 잠수하는 모습.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엄마는 저한테 절대 물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했고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고 준호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뭔지. 하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파도를 바라봤어요. 해녀 동료분이 전해주셨어요. 엄마가 병원에 옮겨지기 직전에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대요. 그때 말씀하셨대요. 하은이한테 전해달라고. 준호가 하은을 바라봤고 하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대요. 하은이는 절대 물질하지 말고 바다 떠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엄마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근데 이제 알아요. 엄마는 자기 삶을 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바다에서 일했어요.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근데 엄마는 저한테는 다른 삶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고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하은은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덕분에 서울에 와서 공부했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당신을 만났어요. 이 모든 게 엄마가 준 거예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는 위대한 분이셔.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일어나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저한테 준 삶을 소중히 살게요. 저녁이 되어 마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2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하은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은의 삶 곳곳에 하은이 내리는 선택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바다로 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하은은 해변에 서서 일출을 바라봤고 어머니도 이 풍경을 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바다로 가던 어머니, 물질 준비를 하던 어머니, 하은을 생각하며 일했던 어머니. 엄마, 저 곧 엄마가 될 것 같아요. 하은이 바다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느낌이 있었어요. 제 아이한테도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엄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은은 배에 손을 얹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하은을 위해 모든 걸 했고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준호가 하은 옆으로 왔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엄마처럼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준호가 말했고 하은이 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노력할게요. 하은은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고 새들이 바다 위를 날고 있었어요. 제주에서 사흘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하은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가 하은에게 준 삶, 어머니가 바랐던 행복. 하은은 그것을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2달 후, 하은은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하은은 눈물이 났어요. 작은 생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고, 하은은 그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하은의 손을 잡으며 웃었고, 하은도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하은은 서랍에서 어머니가 쓴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22년 동안 간직해온 편지들이었고, 하은은 그 중 하나를 펼쳐 읽었어요. 하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하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살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하은은 어머니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며 느꼈을 감정들, 어머니가 바랐던 것들. 하은은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겨울이 되어 하은은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고 하은은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하은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순아. 어머니 순덕의 순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아기를 키우며 하은은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일어나 달래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하은은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자신을 이렇게 키웠을 거라고. 혼자서 힘들게 하지만 사랑으로. 순아가 돌이 되던 날 하은은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갔습니다. 납골 땅에서 어머니께 순아를 소개했어요. 엄마, 이 아이가 순아예요. 엄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하은은 순아를 안고 어머니 위패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한테 엄마처럼 해줄게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 해변으로 가서 순아를 모래 위에 앉혔습니다. 순아가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웃었고 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다가 보였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순아를 안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순아야, 여기가 할머니가 일하시던 곳이야.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위해 여기서 열심히 일하셨어. 엄마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순아는 하은을 올려다보며 옹알이를 했고 하은은 순아를 꼭 안았어요. 엄마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할머니처럼.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엄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바랐던 것처럼. 하은은 순아를 안고 파도를 바라봤고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다가와 하은과 순아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어머니가 하은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은도 순아를 사랑할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또 이어질 거라고.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은은 순아를 안고 바다를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어요. 엄마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가 주신 삶을 잘 살게요. 그리고 순아한테도 엄마의 사랑을 전해줄게요. 바람이 불었고 하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순아가 바람을 느끼며 웃었고 하은도 웃었어요. 멀리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고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했던 바다, 어머니가 하은을 위해 살았던 바다. 하은은 순아를 안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준호가 하은의 손을 잡았고 세 사람은 해변을 걸어 나갔어요.
뒤돌아보니 바다가 석양빛에 빛나고 있었고 하은은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언젠가 순아가 크면 이곳에 다시 와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할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차에 올라 마을을 떠나는 길,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이 지나갔고 바다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은의 마음 속에, 순아의 이름 속에, 하은이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 남아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은은 순아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하늘이 넓었어요.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이 행복을 순아에게도 전해줄 거라고.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였어요. 순아가 하은의 품에서 잠들었고 하은은 순아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고 하은은 그 손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의 거친 손, 바다에서 일하느라 굳어진 손. 그 손이 하은을 쓰다듬어 주었고 하은을 지켜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했고 하은은 순아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하은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아를 재우고 하은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고 별이 몇 개 보였어요. 하은은 그 별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하은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하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흔들렸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고 준호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하은은 계속 살아갈 거였어요. 어머니가 원했던 행복한 삶을. 그리고 그 삶은 순아에게로 이어질 거였습니다. 오늘도 인생초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좋은 사연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